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비나리는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이슈 분석들 하면서 투자에 관한 다양한 팁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가실 텐데요. 상승하던 뉴욕 증시에 제동이 걸렸던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관한 우려감들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앞으로 또 페드의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마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한번 올라서면서 거의 4.3%대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달러도 소폭의 하락세를 겪은 모습이었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헤드라인을 한번 보자면은 2월 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곧 나게 될 텐데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을지 여부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의 꿀팁이 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 변경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투자자죠.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 우드가 포트폴리오 변경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코인베이스를 매도하고 그리고 테슬라를 또 한 번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에 관한 국내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다시 한번 줍줍하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워낙 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판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춤했었던 뉴욕 증시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져 갔는지 크립토 헤드라인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헤드라인 살펴보실 텐데 우선은 국내 투자자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무려 60%가 이번 상승장에 또 다른 조정 없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 탐욕 지수 역시도 7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현재 일어났는데요. 시장에 관한 낙관적인 희망론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살펴보실 텐데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 비트코인 ETF 순유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의견이 시장에 공존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52,000달러 선을 넘어섰던 랠리의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순유입이 50억 달러가 넘어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관련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숨고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52,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주말 사이에서는 51,000달러 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숨고르기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조정이 올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의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도 잠시 뒤에 자세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셔야겠죠. 코인베이스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요. 유의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상승 시나리오, 또 하락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베이스 리포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흐름들 살펴봐야겠죠. 24시간 쉬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비트코인 시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52,000달러 선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그래도 시총 1조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2,800달러 선. 3,000달러 선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주춤한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를 본다면 BNB 코인 제외하고는 그래도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가 112달러 선으로 100달러 선 위쪽에서 안전하게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리플이 따라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 좀 두드러지는 이슈가 사실 도지코인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도지코인이 시총 하위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서 알트코인에 관한 방향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간 시세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한번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자, 요즘 크립토 시장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말 뉴욕 증시의 주요 종목군들과 대비해서도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반감기를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긴 이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혹은 조정 없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고점 돌파가 그렇게 많이 남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 혹은 기존 투자자분들 중에 조금 더 매입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의 인사이트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정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CNBC에서 10년 전 비트코인 1000달러를 구매했다면 이라는 주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는데요. CNBC 헤드라인으로 실제로 이제 게재가 됐었던 내용이었고, 사실 조금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결과치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의 투자의 성과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그냥 단돈 1000달러를 구매를 했다면 뭐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자, 일단 기사들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0달러의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수익들을 낼 수 있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2,000달러 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아졌었죠. 자, 일단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던 시장이었고 지난 1, 2년 동안 테라 루나 사태, 또 FTX 사태를 겪으면서 코인 시장에 거의 암흑기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보더라도 우리 투자자들 분들 중에는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분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온체인 지표들도 살펴보자면 역시나 이 장기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큰 매도의 동향들을 보이고 있지 않고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공급 물량 역시도 또 장기 투자자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오래된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아졌다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혹은 5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그도 아니라 1년 전 그것도 아니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시점에 투자를 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들은 어땠을지에 관해서 오늘 또 CNBC의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은 가격에 대한 것들인데요. 일단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최고가를 찍고 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의 코인 방송을 계속해서 쭉 이어오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의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찍었었던 암울했던 시기들도 있었고 요런 우리가 암울한 시기를 이제 건너오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도달이 됐고요. 전고점 돌파가 사실은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방향성들에 관해서 또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간에 가치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CNBC에서 통계적으로 내놓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51,700달러 선을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52,000달러 초반이긴 하지만 51,700달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을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관련한 자료들이 좀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달러를 투자를 했었다면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2023년도에도 그 투자를 했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수익금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가치가 현재는 77,000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5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면 역시나 14,000달러가 현재 그 가치로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보다도 늦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 2023년도에만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2,300달러 선이 넘어서면서 투자율로만 봤을 때는 100%가 넘어가는 수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관련한 수치들을 또 이제 백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133% 그리고 1,300%의 수익률, 그리고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7,600%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1,000달러라는 금액이 어찌 보면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10년 전에 이 1,000달러라는 금액을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놓고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신경을 그냥 쓰고 있지 않았다면은 그 수익률이 무려 7,600%에 달한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ETF가 출시됐던 1월 11일, 그러니까 올해 1월 11일에 만약에 투자를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이 호재성 뉴스를 단발성 뉴스로 보지 않고 투자자분들께서 만약에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1,000달러의 가치만큼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100% 수익률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0달러 투자를 1월 11일에 했다면 1,113달러의 가치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CNBC는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익률에 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머 세대라고 하죠. 부머 세대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우리 투자 세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세계 투자자들이다, 신세대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일 텐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골드를 팔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골드라는 가치에서 디지털 골드라는 가치로 투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 삼아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만약에 뉴욕 증시에 있었던 주요 기업들 가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좀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오래된 시장이기도 하고 워낙 인정을 오랫동안 받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잇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주요 기업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존도 7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10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관련한 그 회사인 메타 플랫폼 바로 뒤를 잇고 있는 건데, 만약에 뉴욕 증시와 대비해서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하게 이제 성장이 됐고 상당한 크기의 시가총액을 갖게 됐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TSMC보다도 앞서 있는 시가총액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앞질러진 상황이다라는 현재의 성적표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달러 돌파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있을 경우에 또 많은 순위권들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과 또 비트코인의 수요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이 있을 시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를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함께 코인 시장에 관한 관심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두 번째 주제를 열어보면서 또 다양한 관점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코인베이스 리포트 오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유의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관련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왔고 또 코인베이스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찾아보시기 쉽지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기에는 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리포트에서 좀 중요한 시점이 일단 앞으로의 시장들과 지금까지의 시장들도 기관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좀 주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상승률을 개인이 올렸다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올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러한 의견은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외신지에서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상승 랠리 자체가 이제 고래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도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수요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 지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같이 저와 함께 좀 차근차근 살펴보실 텐데 자, 일단 이 코인베이스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플레이어들이 이제 ETF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에 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우리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역시도 비트코인을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사들일 수 있을지의 여부들도 비트코인의 ETF 흥행 여부에 달려 있을 텐데 비트코인 ETF의 흥행 여부에 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자료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플레이어들의 이러한 또 지지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위클리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1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순유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뒤에 좀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일일 자금 흐름들, ETF 시장에서 물론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의 고초를 겪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ETF를 출시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시장 자체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꼭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도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그 물량이 부족하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또 거래소에 들어와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만 해도 비트코인이 23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ETF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유입됐던 순유입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량을 제외하고도 시장에서 크게 유입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총
총 이제 순유입액이 50억 달러가 넘어서는 수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일단 비트코인 ETF에 관한 흥행성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도 이제 같이 좀 다뤄드릴 텐데, 이제 주기영 대표도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함께 내놓으면서 ETF 시장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켓캡이죠. 이런 검정색 선이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고, 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가 현물 ETF 흐름의 실현 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거의 커플링 되어가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어찌 보면 이러한 수요들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집계를 했냐면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던 시점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의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지금의 현물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충분히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이 지표를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격들과 같이 커플링되어서 상관되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현물 ETF의 유입량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도 중요한 상승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고 약간의 숨고르기 느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올지 여부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입니다. 실제로 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가지고 왔나라고 봤더니 제가 앞서서 이제 코인베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출시했었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0이라는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같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코인베이스에서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ETF 출시 기관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려면 아마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를 이용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매입이 코인베이스로 몰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리미엄들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에 관한 프리미엄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지표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가정을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현물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부분들에 충분히 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영 대표가 또 유의미한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관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기관들이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도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들이 좀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자세한 온체인 지표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의미한 자료들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또 저희 인사이트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